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아직 바닥이 안 나온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제 이게 목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목요일날 뭐 눌림목 얘기했고, 금요일날은 매물대 얘기했고, 어제는 이제 반등이 이제 잘 나오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간 종목 어떤 것들인지 쭉 얘기했었죠, 그죠? 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줬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바닥을 잡고 올라온 종목들 말고 바닥인 것 같은데 바닥이 아닌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주식할 때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제 종목 미리 얘기했죠, 그죠? 뭐 위메이드 맥스,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거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개인들이 주식을 바닥에서 사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닌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 바로잡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일단은 오늘 시황 좀 먼저 잠깐 체크를 좀 하고요. 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는 여기 코스닥 지수를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서서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는 풍성하게, 그죠? 상승은 점잖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가 전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전문가니까 파워풀한 급등 이런 걸 바랄 것 같으시지만 안 그래요. 저는 지수가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비관론자들은 이제 괴로워서 미치겠죠. 안 내려오니까, 그죠? 네. 들고 있으면 손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조금 인버스예요. 네. 인버스와 고퍼스가 좋을 것 같죠? 들고 있으면 손해 계속 납니다. 아무튼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으로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별반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이게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전혀 안 움직여요. 네.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죠? 거래량 보세요. 자꾸 늘어나죠? 근데 안 가요. 저기 인버스나 고퍼스 하는 사람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는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스피 쪽에 지수도 별로 재미가 없고요. 대형주 있죠?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네이버건 뭐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네. 그나마 개별주 테마주가 작년 말 올해 초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와서 반등도 좀 세게 나오는 거고 상승하는 게 좀 있어서 그나마 난 거예요. 네. 지금 대형주만 100% dur게졌으면 아마 지금 저기 뭐예요? 몸에서 살이 나오셨을 거예요, 살이. 네. 살이가 뭔지 아시죠? 네. 불교에서 오랜 고승들만 몸에서 나온다는 살이. 네, 대형주 갖고 계셨으면 아마 진짜 몸에서 살이가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나마 개별주 테마주니까 그래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봄이 왔어요. 주식시장도 봄이 왔고, 일단은 이제 원래는 정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이제 기대감 때문에 물론 이제 지지하신 분도 있고 지지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권이 원래 바뀌면은 기대감 때문에 테마주도 올라가고 수혜주들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원래 정권 바뀌기 전에 레임덕이 오니까 좀 정권 이양이 많이 되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된 게 정권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비협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이사 가겠다고 하는데 그 돈도 안 주니까 다른 것도 지금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 달 있으면 이제 임기가 시작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사 가는 것도 돈을 안 주는데 다른 건 지원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바뀌는 정부에 대한 수혜주들이나 테마주들이 지금 확 못 가요. 안 도와주니까. 아무튼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제 수혜주나 이런 정책주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못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미정현님 어서 오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뭐 잘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자, 이제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어제는 어제 얘기했던 거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종목들이 낙폭과대가 심했는데, 그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왔는지, 어떤 게 상승이었고 어디가 반등이었고 뭐 이게 바닥 눌림목이었고 뭐 그런 얘기였었죠. 어제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게 웹스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에서 급등했는데 여기서 들었다 놓을 때 요거는 반등이었고, 요거는 바닥에서 다시 자리 잡는 거였고 상승 나왔고, 그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제 이것도 얘기하고 어제 덕성도 얘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자연구 환경, 그죠? 네. 원래 여기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유상증자를 선포하시는 바람에 그냥 훅 떨어졌었죠, 그죠? 그래서 세력이 다 못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세력도 물린다. 네. 세력은 물렸다고 해서 그렇게 뭐 방분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네. 그게 일상인데 뭐 매집해놓고 바로 수익 나느냐, 약간 물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수익 내느냐, 그 차이인데요. 뭐. 네. 카드로 따지면 일시불이냐 활부냐 그거예요. 자동차 사실 때 일시불 아니면 활부, 현금, 카드 뭐 그런 거 쓰시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네. 바로 수익 나느냐, 조금 더디게 나느냐, 그 차이죠. 그죠? 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차는 내 차 아닙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오픈베이스, 뭐 깡유엔씨, 고려시멘트 이런 얘기 쭉 했었죠. 네. 서정기전도 어제 얘기 들었고, 서정기전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제는 뭐 서정기전은 그냥 바닥 눌림목 얘기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해드렸는데,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한 3-40분 네, 이상 얘기를 쭉 해드렸거든요. 공시 그거 쭉 읽는 거. 어제 서정기전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 초부터 한 2년 정도, 네, 2년 넘게 공시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2년 정도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한번 더 쭉 한번 이제 본 다음에 얘기한 건데, 아무튼 이제 뭐 회원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가르쳐드리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어제 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바닥에서 눌림목, 즉 세력이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떤 걸 사셔야 되냐면, 세력이 매집돼 있었는데 못 가고 눌려있던 게 있겠죠. 낙폭과대주. 낙폭과대주 중에 세력이 매집돼 있는 게 있어요. 세력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매집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못 간 거예요, 그냥. 네. 어제 보여드린 게 시공테크 이런 거잖아요. 까미유시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멘트도 마찬가지였죠. 자,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냥. 다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니까 그냥 따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이제 해결되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거 정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할 건데, 고려시멘트 본 김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요번에 1월 말에 있죠. 1월 말이나 2월 달에 전저점을 이런 식으로 다 깼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1월 달에 멘탈이 거의 싹 나갔어요. 내가 주식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큰 조정이 오겠구나. 네. 근데 그 총재에 푸틴이 화가 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를 막 세게 제재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 버린 거예요. 핵전쟁이 오겠구나. 드디어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이 이제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막 판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핵전쟁 날 것 같아서 주식은 파는데 왜 집이랑 이런 건 안 파냐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집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팔아갖고 뭘로 바꿔야 돼? 금으로 바꿔야죠.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안 팔아요. 집도 안 팔고 은행에 있는 예금 그대로 두고, 그죠? 네, 다 그대로 있으면서 주식만 팔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주식 들고 있기 무서우니까.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 핵전쟁 일어날 것 같으면 다 팔아야죠. 다 팔아서 달러로 바꾸든지 금으로 바꿔야죠. 근데 주식만 팔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장난하는 거죠. 이해되신 분들은 7번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진짜 핵전쟁 날 것 같으면 다 팔아야죠. 왜 주식만 팔아요? 다 팔아야지. 네. 주식만 팔더라 이거예요. 저 같으면 진짜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저는 집부터 팔아요. 왜겠어요?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집은 팔리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그 기업이야 살아남아 있으면 핵전쟁 이후라도 뭐 돈을 벌 수 있지만 집은 끝나거든요. 네. 그럼 집부터 팔죠. 금매로. 그쵸? 네. 달러나 그래도 금을 사놔야죠. 근데 주식부터 팔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종 나올까봐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린 거예요. 네,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요즘에 제가 이제 러시아 전쟁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어제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그 종목들 좀 보고 오셨나요? 네, 뭐 하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위메이드 맥스 이런 거 좀 보고라 했죠, 그죠? 위메이드 맥스 놓고 볼까요? 보셨나요? 요거하고 뭐 컴투스 홀딩스 요거 네 아우 작년 저기 10월달 11월달에 많이 갔죠, 그죠? 네. 다른 종목도 다 박살날 때 올라간 게 게임주였어요. 게임주가 이제 NFT 그죠? 뭐 대체 불가 토큰 네. 이거를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올라갔잖아요. 블록체인이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아무튼 급등을 했었는데 잘 보세요. 컴투스 홀딩스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대충 3만원입니다. 그냥 대충 하자고요. 네, 3만원, 여기는 24만원. 그러면 대충 얼마 간 거예요? 8배 올라갔죠? 그죠? 네. 8배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4배 올라갈 때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4배 올라가는 게 어디냐면 대충 여기거든요. 네, 요 지점. 여기까지 갈 때는 되게 힘듭니다. 4배 수익 날 때까지. 막 양봉도 여러 개 나와야 되고 막 그래요. 한참 걸려요. 근데 여기에서 5배, 한 배가 100%잖아요. 한 배 더 수익 나는데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양봉 조그만 거 하나만 더 넣으면 되고 5배에서 6배 갈 때도요. 양봉 조그만 거 하나만 더 넣으면 6배예요. 조그만 거 한두 개 더 넣으면 7배, 8배라니까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4배까지는 되게 힘든데 그 다음부터 5배, 6배, 7배, 8배는 4배에서 4배를 또 가는 게 아니라 양봉 두세 개, 서너 개만 더 나오면은 5배, 6배, 7배, 8배가 되네. 누적 수익으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요. 밑에서 수익률을 따지면. 네. 아무튼 이 정도 가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사실 4배, 5배 이상 급등했으면 거기서 좀 더 가냐, 못 가냐, 이 정도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네. 아주 뭐, 로또를 맞은 거죠, 이 정도면은.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또 한 번 또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뭘 만드는 거냐면 이게 여기 헤드앤숄더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고점에서 찍는 패턴이거든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머리,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게 뭐냐면 천장형이에요. 천장. 이거 나오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려운 하시고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거꾸로 나오잖아요. 이 모양 뒤집으면 바닥이 다 이건데 이거 나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정말 초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어지간한 호재 아니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봐도 많이 올라갔고 위에서 이게 나왔다니까요. 이게 나오면은 거의 이제 꼬꾸라져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 천천히. 삼중천장형이 아니에요. 헤드앤숄더이라고 해야지. 네. 거래도 많죠, 그죠? 네. 세력이 많이 팔아먹었다니. 이게 나왔어요. 자, 이 얘기를 벌써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제 이거 컴투스 홀딩스랑 위메이드 맥스 이거 보고 오신 분들 1번 안 보고 왔다 4번 찍어보세요.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어제 보고 들어오라고 제가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어제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차트 좀 보고 들어오셨다 1번, 안 보고 들어왔다 4번 찍어 보세요. 안 보고 들어왔죠? 좀 보시라니까. 네. 차트 보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네? 보신 분들도 있어요? 네. 원래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 복습을 잘하죠. 네. 네, 복습보다는 예습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잘하는 편이에요. 예습. 네. 한번 시켜봤더니 아무도 안 하시네. 거의 안 했어요 지금. 네. 찍지도 않아 지금. 거의 안 찍으세요. 네. 미리 뭐 요거 좀 보고 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보고 오는 거 보고 나서 듣는 거하고 안 보고 나서 처음 듣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자, 그래도 뭐 4번 찍으신 분들 솔직하게라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죠. 이걸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바닥으로 보이세요? 다짜고짜 물어볼게요. 바닥으로 보이세요? 오늘은 자꾸 공격적으로 질문할 건데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바닥으로 보이세요? 아닌 걸로 보이세요? 왜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안 좋게 얘기해서요? 제가 지금 실수했다니까요. 네, 안 좋은 얘기를 먼저 센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잘못했어요. 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개인들은, 심지어 전문가들 중에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니까 제가 제 말이 무조건 옳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왜 바닥이라고 생각하냐면, 개인들이나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왔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관점은 이게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끝나냐 안 끝나냐가 아니라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관점은 거의 대부분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걸 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관점이,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생각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컴투스 홀딩스가 조정을 다 받았나?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뭐부터 보겠어요? 차트를 보겠죠. 뭐 기업 분석하면서 바닥인지 아닌지 봐야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차트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여기 24만 원인데 오늘은 12만 원. 딱 절반, 50%. 딱 절반인 거예요. 싼 거예요. 98,000원에 사고 싶은데 98,000원까지 오질 않을 것 같아. 컴투스 홀딩스, 나도 좀 게임을 좀 했는데 이거 내가 좋아했던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게임하면 역시 컴투스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면은 이러면서 이제 여기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면 전저점이 여긴데 여기를 안 깨지고 지금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으로 본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를 세게 해서 그렇지 제가 실수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를 뒤에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닥으로 봐요. 그래서 사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이게 바닥이냐? 아니에요. 그럼 바닥이 아니에요? 정확히 몰라요. 아직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왜 아직 모르느냐? 자 보세요. 몇 배 올라왔어요? 8배. 8배 올라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24만원까지 올라왔다가 12만원까지 반토막이 났는데 이미 여기서 반토막 났었어요. 12만원 왔다가 들었다가 다시 누르는 거거든요. 살짝 거래가 없어서 힘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또 12만원인데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유가 세 가지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첫 번째 이거 아니겠어요? 악재가 나와서. 그죠? 두 번째 그냥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 오늘따라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요. 세 번째 뭐겠어요? 과열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악재가 나와서 하락하는 경우, 그냥
예를 들어서 지수가 빠지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같이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투매 나오니까 같이 그냥. 세 번째,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됐을 때 주가가 당연히 빠지죠. 시켜야 되니까. 조정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로. 그죠? 네,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라고요. 자, 컴투스홀딩스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악재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냥 빠졌어요? 아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돼서 빠진 거죠. 그렇죠? 이거 세 번째죠. 그죠? 네. 자, 과열돼서 빠져요. 그러면 밑에서 8배 올라온 주식이 조정이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8배는 떠나서 자, 딱 2배 올라온 주식이 있어요. 2배. 100%. 네. 2배 올라온 주식이 있는데 이게 조정이 이제 다시 떨어지겠죠. 그죠? 과열됐으니까. 2배만 올라도 이게 과열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아요. 2배 올라온 주식이 조정받는데 몇 달 걸릴까요? 6개월 걸려. 6개월. 통상 6개월. 짧은 경우도 있는데 통상 6개월 잡으면 돼요. 8배 올라온 주식은요.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8배 올라온 주식 그러면 얼마나 더 긴 조정을 받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네? 그 조정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참고로 컴투스홀딩스가 네?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저기 스마트폰 처음 유행할 때 이거 옛날에 많이 갔었잖아요. 이거 컴투스홀딩스 여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10년 전에 여기 구동이 파가 막 떨어지다가 38,000원 찍고 대충 4만원이죠. 네. 갑자기 들더니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더니 1년 만에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19만원까지 갔어요. 그냥 4배에 가는 거예요. 4배. 그죠? 4만원짜리가 20만원 갖다 생각하면 되니까 대충 네? 5배구나 그러면. 네. 5배 갔네. 그죠? 네. 5배 가는데 1년 좀 더 걸렸거든요. 횟수로 3년 걸렸어요. 근데 요번에 예? 8배 가는데 3개월 만에 8배 갔어요. 그 당시에 이만큼 급등하고 얼마나 졌는 줄 아세요? 네. 8년 졌어. 8년. 7년 졌구나. 7년 졌다니까요. 네. 그때 4배 올라가고 그때 5배 올라가고 7년 졌다고요. 네. 뭐 이렇게까지 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엄청난 대량거래량이 느낌 오세요? 이걸 알고 하셔야지 이거를. 네. 여기서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꼭지가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1월 초, 그죠? 네. 그 여기서부터 이제 개월 수를 세면 돼요. 최소한 6개월이라니까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말 세력이 컴투스홀딩스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더 합시다. 그래도 고점 대비 6개월에서 10개월 걸려요. 이런 유형의 차트는. 여기 1월달이 고점이었고 지금 4월달이니까. 그러면 아직 조정이 안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양목 나왔다 다시 확 누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전문가한테 그런 것도 몰라요? 예,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맞춰봤자 남는 게 없거든요. 대충 어디까지 빠질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게 속편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전문가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고. 전문가가 무슨 배추도사 무도사입니까? 다 맞춰야 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더 속편하다고요. 맞춰서 뭐 할 건데 이거. 사지도 않을 건데 지금. 조정 진행 중인 거를 뭐하러 맞춰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제 말을 좀 세게 하죠, 그죠? 네. 그럼 뭐하러 맞추려고 하냐고요. 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근데 조정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주식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24만원 대비 12만원, 그죠? 네. 50%니까 싼 것 같아요. 막 이러시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주가 흐름이 어떤 줄 아세요? 객관적으로 보시라니까요. 자, 떨어졌죠? 쉬다가 또 떨어지죠?
쉬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으면 7번. 지금 보세요. 해석을 희한하게 하죠, 그죠? 네. 떨어지다가 쉬다가 또 떨어지고 쉬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쉬다가 안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뭐하러 가서 고생을 하세요? 고생 끝난 걸 사면 되지. 고생 중인 거 가서 뭐하러 사냐 이거야. 고생 끝난 걸 사면 되지.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고요. 바닥인지 아니 바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게 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주가를 쭉 올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주식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향은 나쁜 분들이 나쁜 성향이 아닌 거죠. 막 여기서 추격 매수하고 막 그런 불나방 불개미가 아니라 그래도 그죠? 많이 급등한 주식 재료가 되게 좋으니까 급등을 많이 했겠죠. 그 주식을 몇 달 동안 떨어지는 걸 관찰하고서 이 정도면 바닥이다 싶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성향은 그분들과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 성향이 대부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다려서 좀 싸게 사는 걸 원하니까 성격이 나쁘거나 이상한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좋은 투수를 샀는데 실수를 하신다 이거죠. 왜 실수를 해요? 조정이 안 끝났는데 바닥인 줄 이제 착각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실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런 경우는 다 있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저기 욕심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난 바닥인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아니었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도움 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좋은 봄날에 엄한 거 사갖고 물리지 마시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렸는데 여기서 또 그래요. 이분들이 여기서 이걸 왜 또 많이 사시냐면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컴투스 홀딩스 그랬더니 이 기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모바일 게임주로서 어쩌고 저쩌고 선두 업체고 뭐 NFT 이때 NFT로 갔어요. NFT가 뭐냐면 뭐 대체 불가 토큰 그래갖고 이게 뭐 앞으로 뭐 게임 산업에 메타버스랑 뭐 결합이 돼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다 막 그래서 갔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다 좋아요. 당연히 좋게 나오죠. 8배나 급등했는데 뭐 누가 여기다 욕을 하겠어요. 저같이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은 저는 막 욕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거진 다 좋게 얘기해요. 꼭 갈 거라고. 저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네.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냐고. 대놓고 그래요. 네. 관심 갖지 말라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사신단 말이에요. 이제 또 가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엄청나게 강력한 재료가 필요해요. 그 앞에서 이제 NFT 이걸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개별주들 다 폭락하고 있는데 올라갔던 게 NFT 테마주였어요. NFT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갔는데 그게 왜 그때 유행을 했냐면 대체 불가 토큰은 이게 이제 그 복제가 불가능하다 막 그랬거든요.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갖고 이게 되게 뭐 인기를 끌었다고요. 뭐 디지털 자산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다 믿지 마시라고. 왜냐면 복제가 가능하대요. 이게 고점을 찍고 나서 요즘에 무슨 뉴스 나오는지 아세요? 고점을 찍기 전에는 이제 복제가 불가능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새로운 이제 무슨 패러다임이다 막 그랬는데 여기 막 조정받으니까 여기서 막 그러는 거예요. 복제가 난무하대요 이제.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안 되긴 뭘 한대요. 네?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복제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너무 쉽게 된답니다. 그리고 저기 블록체인 해킹 못한다고 하죠. 네.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네. 해킹 된답니다. 해킹 된대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 토큰인데 대체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구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할 만한 재료가 없는. 여기를 이제 또 재료가 아무리 좋게 나와서 나와서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물렸어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할 만한 개별주 테마주가 없었잖아요. 대선주는 대선주대로 안 가, 바이오주는 바이오주대로 안 가, 다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그래, 게임주나 하자. 네.
여기에 동네방네 대한민국 개미들 다 들어갔어요. 매물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사시겠다고요? 저 같으면 딴 거 알아보겠어요. 진짜로 이해되셔서 이제 9번 찍어주세요. 네. 뭐 여기서 반등 나오고 뭐 상한가나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다른 거 하지.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앞에서 갔었던 재료도 보니까 거짓말이었고, 여기 물린 사람 많고, 조정 이제 시작됐고, 그죠? 네. 8배나 올랐는데 얼마나 더 그죠? 고생을 하겠어요. 반등 나와서 15,000원, 15만 원 이상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딴 데 가서 내면 되지 꼭 여기서 내야 되냐 이거죠. 힘들게 뭐하러. 그죠? 네. 이거는 바닥이 아직 나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3만원에서 24만원까지 8배 올라왔는데 3만원에서 지금 12만원이니까 4배예요 4배. 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위메이드 맥스는요 똑같잖아요. 이가 이제 고점이 12월 초죠. 한 달 빠른데 여기도 뭐 한 5천원짜리가 대충 그죠? 5천원 초반에서 6만원까지 갔으니까 또 한 12배 간 거네. 그죠? 대충. 네. 그죠? 더 많이 갔어요. 10배, 12배. 그냥 조정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똑같아요. 뭐 대체 불가 토큰 뭐 수익성 게임 뭐 그런 걸로 갔는데 잘 보세요.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논란이 많았죠. 가상자산을 회사에서 팔았다고. 이거 아세요? 팔았잖아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논란이 돼갖고 막 폭락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개인들한테 신뢰를 잃은 겁니다. 이런 기업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네. 주주들한테 저기 실망감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63,000원이고 지금 2만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인데 이 정도면 200일선에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이 기법을 배워서 200일선에서 반등 나올까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반등 나왔어요.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이미 한번 나왔고 여기서. 네. 이때는 뭐 저기 회사에서 뭐 한다 그래갖고 저기 올라온 거고.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3분의 1 토막이니까 싸 보이잖아요. 산다니까 사람들이. 또 가겠지. 네. 이 회사는 저기 주주들한테 신뢰를 잃었어요. 이런 기업들은 저기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타도 안 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거의 똑같아요. 아까 저기 저기 컴투스홀딩스하고 아니라고 이거는. 네. 12배나 갔으면 거의 끝난 거예요. 네. 옛날에 저기 이만큼 올라가고 10년 쉬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막 웃잖아요 지금. 네. 아이고, 네. 이 정도면은 네. 거의 뭐 네. 네? 거의 끝을 보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또 간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갔다가 조만간 삼성전자 시가총액 저기 금방 따라잡겠네요. 네.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봄날에 또 이런 거 사가지고 막 또 고생하실까봐, 네? 아니면 또 이제 막 물타기 하실까봐 걱정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성향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네. 최대한 기다렸다가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성향이 좋아가지고 종목만 좀 좋은 걸로 좀 받쳐주면 이분들은 잘해요. 네. 종목만 맞춰주면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거 사가지고 고생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만지지 마시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조정이 진행 중일 때는 이렇게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 가방끈이 이렇게 길지 않은 후배가 하나 있어요. 네. 후배 중에 이제 가방끈이 짧아요. 짧은데 사업하는데 사업은 잘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방끈이 짧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거의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저기 삼성전기 좀 사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삼성 전기가 굉장히 싸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20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5만 원이라고. 옛날에 비하면 싸긴 싼 거죠. 그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니까 예를 들면 사라고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녀석 보고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거예요. 위메이드 맥스가 불과 3, 4개월 전에 6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입니다. 3분의 1 토막인데 이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신다는 거예요. 아까 컴투솔딩스 그 역회된 숄더형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를 먼저 다 해버렸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헤드앤숄더형이거든요. 하나 만들었죠. 봉우리 눌렀죠. 앞고점 제꼈죠. 떨어지죠. 다시 오르죠. 그리고 그랬으면은 여기를 깨면 안 됐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깨고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벌써 또 50분 다 됐네. 네. 상세하게 얘기 못하니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게 천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거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돼요. 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나오면 사람들이 잘 안 나가요. 여기서 안 나간다니까. 조만간 막 이런 큰 폭등이 나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안 팔고 오히려 더 사요. 정신없이. 거래량 보세요. 대한민국 단타쟁이 여기 다 돌았었다는 얘긴데 단타 치러 들어왔다가 눌러 앉은 거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끌려다니는 겁니다. 저 사람. 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셨죠? 안 어렵죠 이러고. 그죠? 네. 이런 거 떠있는 거 사갖고 괜히 물리지 마세요. 네. 그러면 뭐를 하면 좋으냐? 잘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데 조정이 끝난 거 사면 되잖아요. 어제 그 뉴보텍이라고 왜 서울시에서 그 뭐예요? 저기 노후된 저기 수도관 20년 동안 천천히 교체하겠다 그 얘기 나왔다고 이거 상한가 갔죠? 저희 방 보유 종목이라니까요. 상한가 갔어요. 안 팔았어요 어제. 냅뒀고 어제 상한가를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자 분차트를 보시면 어제 기사 나오기 전에 이제 누가 살짝 예열을 시켜놨고요. 기사가 딱 나오니까 호재성 기사죠. 바로 쫙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간 다음에 바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조개처럼 조개가 이제 그 딱 닫아버린 거예요. 상한가를 이렇게 딱 들어서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잘 끝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음봉 때리는 거예요. 촥 이러면서 촥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빙빙빙빙 돌리다 끝났거든요. 보유 종목이라니까요. 그래서 회원한테 그랬어요. 이거 오늘 잘 끝났다 그랬어요. 문자반하고 라이브 차이가 이건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거는 잘 된 거다. 왜냐면 세력이 나간 게 없지 않느냐. 그냥 누르기만 한 거다. 눌렀는데 거래가 많다. 이거는 눌러갖고 패드기 친 다음에 좀 산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가 관리를 조금 더 올려서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올리진 않았고 그냥 적당히 끝났어요. 요 정도까지 1,500원대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는데 그건 안 하더라 이거죠. 그냥 요러고 끝났어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어제 제가 이거 수도관 관련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써서 못했잖아요. 오늘 저기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다가 감아서 마이너스 4%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푹 담근 거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나간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눌러놨다고. 근데 이거 어제 뉴보텍이 대장이었고 그 뒤에 이제 동양철관 어제 우리 김 시장님이 어제 이거 얘기하셨었나요? 제 뒤에서 항상 김 시장님 방송하시는데 그 얘기하셨었죠. 그 방송 들으신 분들. 동양철관 어제 이게 상한가는 못 갔는데 동양철관이 이게 20% 이상 급등했었거든요. 장중에. 이게 뭐냐면 원래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제는 수도관 테마주 들어갔잖아요. 수도관. 근데 동양철관은 수도관이 아니라 가스관 테마주예요. 가스관. 가스관이 이제 어디예요? 러시아 가스관이니까 대북주거든요. 그래서 대북주 중에서 대표적인 테마가 가스관인데 가스관 테마주 중에서 대표적인 대장이 동양철관이에요. 제일 센 것 중에 하나가 동양철관이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급등했잖아요. 그때 판문점 평화회담 쇼화 했을 때 전 그 쇼라고 불러요. 회담이라고 안 해요. 저는 북한을 안 믿기 때문에 전 쇼라고 해요. 지금도. 그때 판문점에서 이제 그 푸짐하신 분이랑 쇼할 때 그때 이게 막 간거아니에요. 그때
여기 동전이었어요. 800원인가 얼마. 네. 엄청나게 많이 가죠.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그러니까 세력이 갈아탔어요. 네, 웃으세요 그냥. 가스관에서 뭘로요? 네. 보수는 땅 파고 막 이렇게 뭐 뒤집고 막 건설 경기 막 하니까 가스관에서 뭘로요? 네. 수도관으로. 왜냐면 가스관이 어디 가스관? 러시아 가스관. 지금 러시아 가스 쓴다 그랬다가는 미국이 우리나라도 가만 안 둘 판인데 동양철관 세력이 생각 안 해봤겠어요?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가스관 적자야. 이러면서 이제 뭘로 갈까? 아, 형님 수도관으로 가시죠. 그래서 수도관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런 얘기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세력이 바꾼 거예요. 네. 저기 가스관 접고 이제 수도관으로 가자 이제. 보수는 땅 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뭐 토목공사 하니까. 네. 가스에서 수도관으로 바뀐 거라니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화성 밸브라고 있어요. 파이프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연결해야 돼? 밸브를 연결해야 될까요? 밸브를. 여자분들도 저한테 방송 들으시면, 제 방송 들으시면은 테마주 이런 거 잘하세요. 왜냐면 설명을 되게 쉽게 하잖아요. 파이프끼리 연결할 때 뭐예요? 밸브를 중간에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 밸브가 보시면 왜 갔을까요? 네, 옛날에 저기 대북 주로 네, 밸브니까 짠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양철강 가는 거 보면서 야, 우리도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붙었어요. 원래 여기도 가스 밸브가 전공인데 수소 밸브는 안 되겠어요? 하면 되지 뭐. 그죠? 네. 우리도 갈래요. 그러면서 막 따라 붙은 거예요. 네. 세력들은 존경해야 된다니까요. 네. 네. 세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 욕 좀 하지 마세요. 네. 세력 욕할 시간 있으면 저기 비관론자들이나 욕 좀 하세요. 진짜 나쁜 놈들. 인버스 사주는 그 인간들 저기. 네. 비관론자들이 인버스를 추천하는데 지들은 또 안 사요. 진짜라니까요. 네. 그 비관 저 인버스 고퍼 산 사람들한테 당신들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세요. 안 사요. 무서워서 사기는. 근데 막 사러 간다니까. 네. 화성밸브가 바뀌었잖아요. 싹. 네. 정권이 바뀌니까 테마주도 지금 줄을 섭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은 다 쉬었거든요. 유보택도 쉬고, 그죠? 운봉 맞았으니까 동양철관도 쉬었어요. 근데 시간에서 재밌다니까요. 그 시간에서 상한가 보시면 동양철관이랑 화성밸브가 상한가 갑니다. 왜 갔을까요? 호재가 나와서요? 천만에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호재가 나와야지 주가가 폭등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호재가 나오는데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호재가 나오는데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호재가 나오는데 안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악재가 나오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만 그 특별히 이제 강의 하나 해드렸어요. 옛날에 어떤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제가 서정기전 얘기 막 해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낮에 서정기전 얘기 한 번 더 해드리면서 회원들한테 옛날에 공장에 한번 불이 났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장에 불이 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장이 다 탔어요, 새카맣게. 공장이 새카맣게 다 타가지고 그 종목이 점한가로 시작했어요. 점한가. 공장이 다 탔다니까요. 근데 점한가로 시작했는데 한 6개월인가 10개월 뒤에 두 배 급등했어요. 그날이 바닥이고 계속 올라가요. 공장에 불나가고 다 탔는데 왜 올라갔는 줄 아세요? 네.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그러면서 갔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네, 차트를 내가 못 보여드려 죄송한데 종목을 알려드리면 안 돼서 그런 회사 하나 있어요. 나중에 다 팔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공장이 불났는데 그때부터 갔다니까요. 네. 새 출발하면 된다고. 근데 진짜로 새 출발을 해가지고 네. 회사가 되게 잘 됐어요.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갔는데 진짜 잘 됐다니까요. 네. 그런 회사도 있어요. 공장이 불났는데 혼란 다 탔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서정기전 보면서 하한가 갈 가능성은 낮다. 네. 저 개인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호들갑 떠는 건데 너무 저기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했던 거예요. 자 어디에요? 그러니까 동양철관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시간에서 상한가 간 거예요. 호재가 나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밸브, 동양철관,
그 다음에 유보텍 7.9. 네이버도 뽑겠죠. 한국주철관. 옛날에 싱콜, 이게 수도관 테마주가 다른 분 얘기로 뭐냐면 싱콜 테마주에 싱콜. 하이스틸. 하이스틸도 원래 뭐예요? 다른 거잖아요 이거. 이것도 원래 가스관이었다고 이거. 정산해강. 이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정산해강이 원래는 여기 보이시죠? 작년 7월달에 급등했던 거. 이재명 기본주택 수요주였어요. 바뀐 거예요. 저 수도관 할래요 그러면서. 이재명 씨가 낙선했으니까. 세력들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바꾸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 대장은 누구냐면 유보텍이에요. 원래 물 관련된 테마주의 우두머리는 시노펙스 아니면은 유보텍이 많이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유보텍이에요. 이게 왜 산할게요? 이게 보수 쪽 그 SOC 물 관련 테마주 중에서 이게 항상 1등이었기 때문에 사놓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 잘 해놓고 그냥 잘 끝났다. 내 시간에 의해서 7% 급등했으니까 1,500원대 끝난 거죠. 종가 관리를 시간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이거 못 사세요. 붕 떠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뭐라도 사셔갖고 수익을 내셔야 돼요. 아, 뭐 내려오면 살게요. 기다리면 안 온다니까요. 특별하게 호재가 안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기대감 그러면서. 수도관 교체하는 게 그게 뭐 한 번에 쉽게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세력이 그렇게 저렇게 계속 돌리면서 올리는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그 인수위원회한테 별로 이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완전히 끝나야 이제 그 새 정부 정책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뭐 방해를 많이 하겠지만, 그죠? 네. 그래도 뭐 기대감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주, 네,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정이 됐죠. 이제 청문회는 뭐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한덕수 총리 관련주가 그 끝나야 됩니까? 안 끝나야 됩니까? 확실하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하겠다. 그러면 그 테마주가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이다. 1번. 아니다. 안 끝나는 게 정상이다. 4번째 보세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렇죠. 1번이죠.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 어제 그 시공테크 보시면 한덕수 씨가 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죠? 쭉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씨 그분이 옛날에 총리로 계실 때 새만금을 강조를 많이 하셨대요. 새만금. 그래서 디제인스나 모엔즈 같은 새만금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맞아요. 총리가 확정됐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 끝났으니까. 제로 소멸됐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가요. 비즈니스가 뭐냐면 한덕수 씨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랐는데 오히려 더 갑니다. 아, 그럼 DJS만 혼자 갔겠죠. 아니면 모엔주도 같이 갔어요. 모엔주가 대표적인 새만금 테마주거든요. 한덕수 씨 얘기 나왔을 때 들썩들썩 거렸는데 오늘 또 가요. 10%. 11% 정확히.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아까 시공테크 양봉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에도 마찬가지로 양봉 나와요. 안 끝났어요. 제가 하나 드렸거든요. 어젠가. 안 끝났다고 이거 아직.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종목들을 잘 보시면 오르기만 오르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연광경도 잘 안 내려가죠. 최근에 종목들이 급등하면 잘 안 내려갑니다. 예? 지수만 살살 올리고서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종목들도 잘 보시면 일단 급등하면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골탕 먹는다고요? 주식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 투매 나오면 현금 들고 있다가 바닥에서 잡으려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 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해집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 제일 가난하게 비참하게 된다고요? 힘든 거는 다 이제 싫으니까
뭐 조종 나올 것 같고 좀 투매 나올 것 같으니까 다 손절해가지고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내려오면 싸게 살려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이 가장 가난해집니다. 왠 줄 아세요? 주식이 안 내려오거든요. 네. 잔머리 쓴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세력이 뒤통수를 칩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일부러 소리 좀 높였어요. 정신 확 차리시라고. 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주의자지. 네.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 발굴하고 전략을 딱 짜놓은 다음에 매수해놓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한 달이건 일주일이건. 네.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아마추어는 남 탓하고 프로는 나한테 잘못이 없는가 자기를 점검하고. 네.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잔머리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우직하니 가시면 돼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네. 아셨죠? 네. 잔머리 쓰시면 안 돼요. 네. 잔머리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인버스 고버스입니다. 네. 폭락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고 싶은 거. 도박이라니까요, 그게. 인버스 고버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뭐인지까지 얘기해드렸죠? 네네. 그래서 한도총리 관련주로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 종목들이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간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아가방 컴퍼니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네. 오르기만 오르지 이거 별로 거래량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기만 오르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 예? 안 내려오는데 더 올라오면 그때 사실 거예요? 못 살 걸요? 저점 대비 너무 올라와서 내려오면 사야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이 올라갈 때도 없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지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잡으세요. 뭐를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는 종목. 그건 어제 방송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자, 일단 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어제보다는 조금 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여기 김 실장님이 아까 보니까 뭐 준비하고 계시던데. 네. 김 실장님 여기 제지 관련주도 뭐 그 원자재 상승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하고 키오스크 그다음에 비료 농업 관련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예 들어보세요. 비료하고 농업 관련주가 오늘 들었다 놨거든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비료 농업주하고 요즘에 그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답니다. 청년들한테 그 일 안 해도 수당을 주고 막 나라에서 그랬더니 애들이 요즘에 일을 안 한답니다. 네. 그냥 수당 받아서 먹고 사는 걸로 편하니까 일을 안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없으면 뭐 하겠어요? 무인화, 키오스크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수혜주가 되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지주하고 키오스크하고 농업 관련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많이들 저기 하시고 그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거기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네. 테마주를 특히 아주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뭐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세요. 네, 잘하세요. 네, 나 남자가 좋다.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오늘도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